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LB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LB 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그런데 LB 인베스트먼트가 이큐브랩이라는 기업에 투자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큐브랩이 도대체 무슨 기업이길래 LB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B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LB 인베스트먼트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는 LB 인베스트먼트가 될 수 있겠죠. 이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LB 인베스트먼트가 벤처기업에게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그리고 보통적으로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 어느 기업에게 투자했는지 유추가 가능하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어느 기업에게 투자했는지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 같은 경우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LB 인베스트먼트가 이큐브 랩이라는 회사에 투자했던 내역인데요. 2023년 6월에 시리즈 C에 해당하는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LB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했는지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큐브 랩은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폐기물 수거 관리 전문 기업인데요. 이큐브 랩은 북미 시장에서 하울라라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죠.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이 하울라라는 서비스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소비자와 수거하는 업체를 직접 매칭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IoT 센서를 이용해서 쓰레기통이 가득 찼을 경우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쓰레기를 곧바로 수거업체가 수거할 수 있도록 곧바로 매칭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분리수거를 제대로 정착한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밖에 없죠.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해외에서 한 2년 정도 살았었는데, 거기서는 음식물 쓰레기든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분류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모두 통째로 버리는데요. 이렇게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고 통째로 버리게 된다면 업체에서 다시 분류를 해야 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겠죠. 사실상 환경,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비효율적인데, 여기 이큐브 랩의 하울라라는 서비스는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소비자가 잘 분리만 해준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여기서 이큐브 랩은 두 가지 이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먼저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이 높아 불만을 가진 소비자와 신규 고객 확보에 난항을 겪는 중소 수거 업체를 연결을 시켜주면서 받는 수수료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이렇게 분리수거가 잘 되어서
패자원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큐브랩은 잘 분리수거가 된 패자원을 재활용 업체에게 판매를 하면서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큐브랩의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한다면 일단 한 가지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제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결국 수요는 각종 물병, 용기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거겠죠. 결국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서 이큐브랩의 분리수거가 된 폐자원을 재활용 업체에게 판매하는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로 글로벌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전망은 연평균 7.1%에 해당하는 만큼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큐브랩은 2025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인데요.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 거래소 상장도 병행 추진 중에 있죠. 실제로 코스닥뿐만 아니라 나스닥까지 상장을 한다면 이큐브랩에 투자했던 LB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사실이 부각이 되어서 각광을 받거나 그리고 투자금 매수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남겨 매출액에 기여를 하겠죠. 그렇다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즉 다시 정리하자면 이큐브랩이 각광을 받을수록 LB 인베스트먼트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LB 인베스트먼트는 벤처캐피탈에게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B 인베스트먼트 차트 한번 보시면은 사실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죠. 약 1년 정도 된 기업인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일단 첫 상장 이후 상당한 하락을 하였었죠. 하지만 중간중간 좀 상승할 때가 있었는데 2023년 7월에는 970억 원 엑시트 및 하반기 추가 투자 기대감에 상승을 했었고 2024년 1월에는 HME 스퀘어 사실이 부각이 되어서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투자사의 이슈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었는데 4,000원대로 선을 그어놨었습니다. 최근 3월에 이 부근을 좀 지지를 해줬었고 작년 10월쯤에도 이 부근을 좀 지지해줬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2차적으로 신저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되는지 봐야 되겠죠. 만약 신저가 부근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다시금 신저가를 찍게 될 텐데 그렇다면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 시에는 사실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물 저항이 상당히 강할 가능성도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심리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20일 이평선을 좀 돌파해 주는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넘어갈지 아니면 여기 있는 장기 이평선들의 저항을 맞고 하락할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횡보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LB 인베스트먼트는 벤처캐피탈이기에 앞으로도 LB 인베스트먼트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엑시트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